오늘의 빵 탐험은 빠네디 알타무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기원전 37년 로마의 한 시인이 극찬한 빵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반드시 꼭 들고 가야 한다고. 그 빵의 이름은 빠네 디 알타무라인데요. 이름의 뜻은 알타무라의 빵이란 뜻입니다. 알타무라는 이탈리아의 한 지역인데요. 이 빵은 세몰라, 물, 소금, 그리고 발효종만으로 만들어집니다. 독특한 맛과 향이 있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알타무라 빵은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사용해서 전통 방법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데, 밀가루도 그 지역에서 재배된 밀을 사용하고, 물도 그 지역의 물을 사용해야 하고, 참나무로 아주 뜨거운 화덕에 구워내야 진짜 알타무라 빵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격한 기준과 전통 계승 때문에 2003년 빠네디 알타무라는 DOP 인증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빠네디 알타무라 DOP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려면 이렇게나 자세한 기준을 모두 따라야 합니다. 반죽부터 굽고 포장하는 것까지 자세한 지침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지켜야 빠네디 알타무라 DOP 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해요. 이 알타무라 빵은 역사만 오래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재료와 전통 방법을 지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덕에서 구워낸 알타무라 빵은 황금빛 갈색의 껍질을 가지고 있고, 껍질 두께가 3mm 정도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단면 자체는 밀도가 높지만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아주 일품이라고 합니다. 이 빠네디 알타무라 상온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일반 밀가루보다 수분 흡수율이 높은 듀럼밀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굽고 난 후에도 두꺼운 껍질 덕분에 수분 증발이 훨씬 느리게 진행된다고 하네요. 알타무라 빵의 모양은 규격화된 게 없대요. 근데 주로 아카발라타라고 하는 이렇게 교차시켜서 반죽을 올린 모양과 아카펠로 디 프레테라고 하는 사제의 모자라는 뜻, 이렇게 낮게 생긴 타입 두 가지가 가장 대중적이라고 합니다. 이 빵은 식사에 곁들이는 빵으로는 물론 오일이나 스프레드, 치즈들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브루스케타나 파니니, 판자넬라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빠네디 알타무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유튜브에 이탈리아 분들 영상을 참고했고요. 비록 알타무라의 재료로 만든 건 아니지만 서울에서 먹는 천안 호두과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간 꼭 한번 먹어보러 가고 싶네요. 그럼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카푸토의 세몰라 가루 준비했습니다. 광고는 아니고요.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세몰라가 카푸토 아니면 디벨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몰라는 세몰리나보다 더 고운 입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세몰라 그리마치나타 라고 되어 있는 게 2번 갈았다, 더 곱게 만들었다 라는 뜻이에요. 세몰라 보면 단백질 함량이 13% 정도로 거의 초강력분 수준인데, 글루텐을 만드는 단백질은 낮은 편이어서 파스타 만들 때나 피자 덧가루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빠네디 알타무라는 이 세몰라로 만듭니다. 세몰라의 색은 굉장히 노랗고 또 엄청 고와요. 그래서 바닥에 쏟으면 하루 종일 발에 밟힙니다. 아무튼 전날 밤에 세몰라로 반죽 르방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그람수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요. 제일 먼저 재료들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에 세몰라 가루 담아서 준비했고요. 재료는 간단해요. 먼저 물 넣어줄 겁니다. 미지근한 물 넣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숟가락이나 주걱으로 슬슬 섞어서 대충 뭉쳐주세요. 그 다음에 만들어둔 반죽 르방 넣고 섞을 건데요. 제가 다음에는 꼭 물에다가 르방 먼저 풀고 섞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물에다가 르방 풀고 밀가루 섞으시면 훨씬 잘 섞일 겁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하려면 단단한 르방을 리프레시해서 사용하는데, 이런 사우도우로 만드는 방법도 있어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소금까지 넣어서 대충 섞어준 다음에 작업대로 옮겨서 반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작업대에서 반죽하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대충 뭉쳐진 반죽을 옮긴 다음에 손으로 매끈해지도록 반죽해 줍니다. 반죽이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중간중간에 물을 추가해 가면서 반죽하시면 됩니다. 너무 늘어지지 않을 정도면 되니까요. 좀 물을 충분히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전 한 10분 정도 천천히 반죽하니까 매끈해지더라고요. 잘 둥글려서 볼에다 넣고 따뜻한 곳에 두고 발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배 되도록 2~3시간 발효시킵니다. 항상 시간 말고 반죽의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반죽 2배가 돼서 꺼내왔고요. 이제 성형해 줄 겁니다. 잘 발효된 반죽은 이렇게 항상 거미줄이 가득합니다. 너무 예쁘고 귀엽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높은 타입으로 성형을 했는데요. 고깔처럼 만들어서 이 중간을 착 자르는 방법도 있는데 전 좀 모르겠어서 접어서 만들었고요. 천천히 다시 보실 분들은 재생 속도 아래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모양이 아까 그 아카발라타
아까 발랐다? 그 모양이 교차시키다, 쌓아 올리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쌓아서 올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나 봅니다. 이렇게 반죽 한쪽을 위로 접어서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 상태로 30분 두었다가 구워주면 됩니다. 파네디 알타무라 DF는 250도의 참나무 화덕에 구워야 하지만 서울 사람은 화덕이 없기 때문에 250도의 오븐에서 대신 굽겠습니다. 250도로 충분히 예열한 오븐에서 50분에서 1시간 동안 굽습니다. 이렇게 파네디 알타무라 완성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보통 500g이나 1kg으로 굽는다고 하는데 전 조금 작게 구웠고요. 화덕은 아니지만 멋진 갈색으로 구워졌습니다. 반죽을 이렇게 접어서 구우면 안쪽에 부드러운 쪽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펼쳐서 구웠을 때보다 더 오랫동안 촉촉하게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몰라를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몰라가 뭐지? 싶으셨다면 이번 기회로 알게 되셨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껍질이 생각보다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한번 갈라봤더니 아주 잘 되었습니다. 아주 노랗고 귀엽고 너무 예쁘죠? 영상으로 보던 그런 단면이랑 비슷하게 나와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뭐 본 적은 없지만 사진이랑 제법 비슷해 보이죠? 이탈리아 빵인데요. 아무튼 되게 신기해요. 빵이 되게 탱글탱글해요, 단면이. 어떤 맛일까 궁금한 마음으로 한번 시식해봤는데요. 굉장히 바삭하고 고소한 껍질에 이 안쪽은 굉장히 쫀득하고 달달해요. 탱글탱글한 식감도 있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계속 구미를 당긴다고 해야 되나?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맛입니다. 대충 만든 것도 이렇게 맛있는데 진짜 DOP 받은 알타무라 빵은 얼마나 맛있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드셔보신 분 있다면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오늘의 빵도감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빵, 알고 싶은 빵, 신기한 빵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하온이의 빵 탐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히 잘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빵 탐험하세요. Just trying to get some, let's get out to